추석을 사흘 앞둔 저녁 9시, 박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수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시아버지와의 통화는 40분이나 이어졌어요. 명절 음식 준비에 대한 잔소리로 시작된 통화는 결국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으로 끝이 났죠. 시집 온 년이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수연은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민호가 늦은 퇴근을 하고 들어오는 모양이었죠. 수연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왔어? 민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아내의 붉어진 눈을 본 순간 민호는 또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음을 직감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줄 뿐이었어요.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아. 민호의 손이 멈췄어요.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부모님이 실망하실 거야. 한 번만 더 참아줄 수 없을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 7년 동안 매 명절마다 참았어. 근데 이번에는 정말 한계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부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고 민호는 먼저 씻으러 욕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 남은 수연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 지난 6개월간 시아버지로부터 온 전화가 22통이었어요. 대부분 밤 10시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려온 전화들이었죠.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 앞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수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번 명절만큼은 나를 지켜야 해.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8시, 민호는 두 아이의 방문을 열었어요. 8살 아들 지훈과 5살 딸 지우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볐습니다. 애들아, 일어나. 할아버지 댁에 가야지. 민호는 아이들의 옷을 챙기며 시댁 방문 준비를 서둘렀어요. 안방 침대에는 수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마에 손을 얹고 민호를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해. 몸살 기운이 있어서 병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민호는 아내의 거짓말임을 알았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애들이랑 다녀올게. 수연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로 나온 지훈이 엄마 방을 기웃거렸습니다. 엄마는 왜 안 가? 수연은 아들을 침대 곁으로 불러 꼭 안아줬어요. 엄마가 좀 아파서 못 가. 미안해, 지훈아. 지훈은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차에 제사 음식과 선물을 실었어요. 지훈과 지우의 안전벨트를 채운 뒤 민호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늦지 않게 올게. 수연은 창문 너머로 떠나는 차를 바라봤어요.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텅 빈 집에서 수연은 평소 미뤄뒀던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질을 하고 창문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불안감은 계속 엄습했죠. 오후 2시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 인터폰을 확인하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정미였어요. 수연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정미는 명절 음식이 담긴 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자 정미는 친구의 어두운 표정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수연은 망설이다가 거실로 정미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댁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시아버지의 술버릇, 밤마다 걸려오는 전화,
견딜 수 없는 폭언들. 정민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너를 지키는 게 맞아. 정민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수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민호에게서는 아직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오후 3시, 민호는 아이들과 함께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시댁에 도착했어요. 현관 앞에는 이미 고모 김지영과 고모부, 사촌 동생 김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고모는 민호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어요. 민호야, 수연이는 어디 있어? 민호가 차에서 짐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고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명절에 며느리가 안 오는 집이 어디 있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고모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현관 안에서 시어머니 이영숙이 나왔어요. 괜찮아요, 언니. 아프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민호는 지훈과 지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는 시아버지 김철수가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민호를 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도 안 지키나 보지. 민호는 아이들을 안방으로 보내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수연이가 정말 아파서 못 왔어요. 시아버지는 소주를 한 잔 더 따르며 민호의 말을 끊었어요. 내가 전화했을 때도 항상 핑계더라. 도대체 뭘 그렇게 바쁘게 살아? 고모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요즘 며느리들은 기본도 안 되어 있어. 고모부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보탰어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이들 다 듣잖아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소주잔을 들이키며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애들이 들으면 어때? 이게 교육이지.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도 안 오는 게 말이 되냐고.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과 가족들의 편파적인 태도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사촌 김태준이 조용히 민호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안방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저녁 7시 식사를 마친 시아버지는 소주 2병을 더 비웠어요. 완전히 취한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아버지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수연의 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수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시아버지가 고함을 질렀어요. 야, 박수연. 명절에 시댁도 안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 버르장머리 없게. 민호가 황급히 아버지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거칠게 밀쳤어요. 비켜, 네 마누라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라. 시어머니가 남편을 말리려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당신도 조용히 해. 시어머니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는 술에 취한 채 아들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30년.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고모와 고모부, 사촌 동생 김태준까지 모두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술만 마시면 날 때리는 거,
며느리한테 밤마다 전화해서 욕하는 거 모두가 다 알아요. 다들 알면서 모른 척 했죠. 고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방에서 지훈과 지우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태준이 급히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더는 당신과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 혼자 살아보세요. 거실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9시, 민호는 시댁 마당에 서서 수연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수연아, 오지 마. 여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 하지만 수연은 이미 차를 몰고 나선 상태였습니다. 30분 후에 도착할게, 기다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거실 안에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대치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인 오빠를 바라봤어요. 오빠 정말 그렇게까지 했어요?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술 때문에, 술김에 그랬어. 시어머니가 냉랭하게 말했어요. 변명은 이제 지겨워요. 고모는 오빠의 술버릇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오빠인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안방에서는 김태준이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삼촌, 할아버지랑 할머니 싸워요? 김태준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30분이 흐르고 시댁 대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차에서 내려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민호가 놀라며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왔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수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수연은 민호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안의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시아버지는 술에 취한 눈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수연은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할 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시아버지가 화를 내려고 했지만 수연의 단호한 눈빛에 말문이 막혔어요. 고모와 고모부도 숨을 죽이며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옆에 조용히 섰어요. 수연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술이 깬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희미하게 기억났어요. 식탁에는 수연, 민호, 시어머니, 고모가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김태준이 지우와 함께 놀아주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식탁으로 다가오자 수연은 준비해온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1년간의 통화 기록과 폭언 내용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연은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만을 나열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지난 1년간의 기록입니다. 총 22번의 통화, 대부분 밤 10시 이후였어요. 시아버지는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수연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께서 술에만 의존하려는 태도가 가족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전 이혼을 고려하겠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모가 오빠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오빠, 제가 알아봤어요. 용인에 좋은 알코올 중독 상담센터가 있대요. 시아버지는 처음에 화를 내려 했지만 가족 모두의 단호한 눈빛에 말을 잃었어요. 민호가 아버지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모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문제였구나. 수연이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함께 해결해 나가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모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이제라도 시작하면 돼요.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을 비췄습니다. 3개월 후 겨울, 김철수는 용인시에 있는 알코올 중독 상담센터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그는 이곳에서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대기실에는 시어머니 이영숙이 남편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상담실 안에서 김철수는 상담사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로 술을 끊은 지 80일째입니다. 상담사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세요. 처음 오셨을 때와 많이 달라지셨어요. 김철수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밤마다 술 생각이 나요.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면 참게 돼요. 상담사는 기록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습니다. 가족 상담을 시작해 보시죠. 상담이 끝나고 김철수가 대기실로 나왔어요. 이영숙은 남편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부부는 센터를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에 앉아 김철수는 아메리카노를, 이영숙은 카페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술 없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김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했소, 지난 30년. 정말 미안했소. 이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라도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고마워요. 김철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가족 상담에 민호와 수연이도 오라고 해야겠소. 이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부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관계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김철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영숙도 남편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따뜻한 커피 향이 가득했어요. 6개월 후 설날 아침이 밝았어요. 수연의 집 거실에는 수연의 가족과 시부모님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이 놓여 있었어요. 시아버지 김철수는 술 대신 식혜를 마시며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과 지우가 할아버지 앞에서 세배를 올렸어요.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철수는 세배돈을 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안 무서워요. 김철수는 손녀를 안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속으로 삼켰어요. 부엌에서 수연과 시어머니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연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수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함께 나아가면 돼요. 거실에서는 민호와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김철수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민호는 아버지의 노력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가족이 함께 힘을 모으면 더 나아질 거예요. 오후가 되어 시부모님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수연은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다음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뵈러 갈게요. 김철수는 며느리를 보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수연아.
수연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부모님의 차가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수연은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민호가 아내 옆에 앉으며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훈과 지우는 거실 바닥에서 세뱃돈을 세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가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봄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